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대입 정시의 모집 위해 강의를 맡게 된 진학전문지원관 조병진입니다. 우선 강의에 앞서서 이 연수자료는 한국대학교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 동계 직무연수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음을 먼저 안내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은 2025학년도 대입 개요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정시 모집의 주요 큰 특징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 나, 다 군별 1회씩 지원할 수 있고 최대 3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과 대부분 수능 위주의 100% 전형이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또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 또는 면접이 실시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에 따라 수능 반영 방법이 다르다는 거. 우리 선생님들은 상담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 잘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25학년도와 24학년도의 대입 일정에 대해서 비교해 드렸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원서 접수 기간 그리고 전형 기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합격자 등록 그리고 미등록 충원 발표 통보 마감 시간 등이 숙지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나 다군에 있는 일정은 접수 기간이 아니라 전형 기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대입 일정에 대해서 전문대학에 대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학 일정은 2025년 1월 15일 수요일부터 합격자 발표 전까지 자율적으로 시행됩니다. 4년제 대학에 비해서 군별 횟수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율이니 이 부분은 일정과 그리고 또 성적을 잘 확인하셔서 지원에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입 일정의 추가 모집입니다. 추가 모집 부분에 대해서는 2월 21일, 그러니까 일정이 끝나는 2월 22일 다음 날인 2월 21일서부터 28일, 7일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진행이 되고 14시서부터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할 점은 추가 모집 지원이 금지되는 부분이 요건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정시 모집 최초 합격 및 최초 충원자들과 그리고 또 정시에 합격하고 등록한 학생들을 포함한 자들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정시 모집에서 4년제 일반 대학에 합격했지만 정시 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등록을 포기한 경우가 그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산업대학 그리고 또 전문대학에 합격했을 경우 등록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들은 이 시간을 꼭 숙지해 주시고요. 이 시간이 넘었을 경우에는 제대로 이제 해당되지 않고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꼭 시간과 날짜를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한 주요 내용을 좀 색깔로 칠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추가 모집에 관한 전형 유형별 최초, 최종, 모집 단위별 인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학생부 교과, 종합, 수능 위주, 그 다음에 실기 실적 모든 수시와 정시 일정이 끝났을 때 진행되는 것이 추가 모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2월 인원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체크해 주시는 인원들을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2003학년도 대비해서 2024학년도가 소폭 그 숫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좀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사실 추가 모집은 2월 된 인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전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되었는지만 체크해 주시는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모집은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수시가 끝나고 정시가 끝나고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능 위주 전형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세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의학 계열에 대한 경쟁률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자료는 베리타스라는 신문에 있는 기사에 대한 부분을 캡처한 자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도내에 있는 대학들의 의치한 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년 한두 명에 대한 추가 모집이 나오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하시어 마지막 부분에 대해 찬스라는 부분으로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 모집에 대한 서울 주요대와 그리고 또 주요 거점 국립대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서울 주요대학 그리고 거점 국립대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우리 도에 있는 이제 강원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원대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수시에서 이월된 부분, 정시에서 이월된 부분이 도내대학에서 상당 부분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추가 모집에 대해서 최초 발표 이후에 선발 인원을 발표하는 대학에 다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대학을 두 그룹으로 좀 나눠서 보았는데요. 2023년도와 24년도 으로 나눠보았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저희가 눈여겨볼 것은 저희 관내, 도내에 있는 가톨릭 관동대학교입니다. 최초 선발 인원 발표 인원이 349명, 상당히 많은 숫자가 추가 모집 인원으로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수시서부터 정시 그리고 추가 모집까지 학생들을 상담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을 두고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내대학에 대한 추가 모집 인원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에서 보시듯이 아시겠지만 349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5학년도와 24학년도 대입 일정 전문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문대학은 자율모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시기와 시간 그리고 또 마무리가 되는 시간과 시각에 대해서 날짜에 대해서 명확하게 숙지해 주시면 좀 더 상담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 이후인 결혼이 발생한 대학에 대해서 2025년 1월 15일 수요일부터 자율모집이 허용됩니다. 전문대학은 이때서부터 자율모집 허용되니까 4년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까지 잘 불합격이 된 학생들이나 그리고 또 전문대학을 노리는 목표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날짜를 숙지하셔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수 지원에 대해 금지하는 대학에 예외 대학이 있습니다. 과기원이라고 하는 과학기술대학과 사관학교 그리고 산업대, 전문대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대학은 지원 횟수와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집 시기별 모집 인원에 대해서 전형 유형별로 나눈 것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2025학년도 정시 모집의 이해에 관한 시간이기 때문에 정시 모집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로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의 모집이 9할 이상,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실기, 그다음에 교과, 종합, 기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체 대비해서 6만 3,827명이 올해 정시 수능 모집으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집 시기별 모집 인원을 권역별로 나눠보았습니다. 우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보았고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면은 수도권의 정식 모집 인원은 771명이 감소가 되어 있고요. 비수도권 정시 모집은 2,040명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인 숫자로 보았을 때 전년 대비나 상대적인 숫자로 봤을 때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조금 감소가 되어 있고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많은 수가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주요 전형별 모집 비율과 좀 이따 다음에 나올 권역별 모집 비율로 보시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4학년도와 25학년도의 주요 전형별 모집 단위 비율을 보시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부 교과가 전체 4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합전형은 23%,
수능은 약 20%의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집 비율을 주요 전형별로 아니라 권역별로 전형 유형을 나누게 되면은 아래와 표와 보이시는 표와 같이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되는 전형은 이 두 전형입니다. 우선 수도권에서 비수도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서 상당 부분 학생부 교과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서 수능 위주의 전형이 상당 부분 많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상위권 대학이나 이런 부분들 또는 수도권의 대학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주로 수능과 수능 위주의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집 인원 비율을 지역별, 전형 유형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강원서부터 충청, 세종, 대구, 경북, 부울경, 그 다음에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을 보시면은 다른 어떤 전형보다도 학생부 교과에 대한 전형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분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서 전형 유형별로 나눠드렸던 부분에서 교과 전형 위주의 부분들이 비수도권 지역에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이 부분에서 권역별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서울에 보시면은 약 37.5%, 주요 15개 대학 정부 공정성 방안에 의해서 수능 40%까지 확대하라고 했던 15개 대학 위주로 있는 서울 지역이 주로 이제 37.5%, 40%에 육박하는 부분까지 되어 있고 최대 전형의 비율이라는 것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 그리고 정시 모집 권역별 전형 유형별로 나눠보았습니다. 우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위주로 체크해 보았고요. 수도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능 위주의 전형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크게 분포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수도권도 수능 위주의 전형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수시가 아닌 정시 모집이기 때문에 수능 위주의 전형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수도권도 수능 위주의 전형이 상당히 많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 전형은 64,000명, 그 다음에 특별 전형, 정원 내에서는 1,546명이 있고요. 특별 정원, 정원의 특별 전형은 3,818명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총 그래서 정시의 소개는 69,453명이 3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정원 내 특별 전형입니다. 아무래도 농어촌 전형과 그리고 또 교육유형 전형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춘원강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강원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체크해 주시면은 좋은 내용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을 내어보았습니다. 아까 사회통합전형, 특별전형에 대해서 정원 내와 정원 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원 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그 다음에 기획인형 선발, 통합이니까 농어촌이나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있는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정원 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농어촌 도서 벽지죠.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강원 지역 아이들이 좀 더 많은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 군별 모집 대학의 수는 가군, 나군, 다군에서 일정적으로 배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숫자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은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각 군별 모집 대학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군의 서울대와 서강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군에서는 이렇게 고려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울대의 군 배치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도 소폭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또 대학은 좀 크게 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 대학의 모집 단위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싶다면 서울대가 군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신 후에 다른 대학의 위치를 파악하신다면 상담하실 때 아이들에 대한 군별 이동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기 좀 수월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 리뷰입니다. 수시모집 정시 2월 상위 15개 대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4년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가장 큰 숫자가 보이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아무래도 서울대학교의 어떤 중복 합격,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의치안에 대한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 정시 2월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시 2월 인원에 대해서 이제 거점 국립대학교를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을 해놨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강원대학교에 보시면은 전년에 비해서 수시 모집 2월 인원이 상당 부분 많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수시에서의 최저 등록 미충족과 그리고 정시에서의 2월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율이 좀 많지 않은 부분들이 큰 영향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시로 2월이 수시 모집에서 정시로 2월이 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수능 최저를 못 마친 아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수능이 된다라면은 정시에 적극적으로 안전 지원을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지원해 보시는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에서의 이제 정시 2월에 대한 교대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교대가 의치한 수의 의대 정원의 증가와 함께 다른 관점에서 봐보면은 상당 부분 비슷하게 큰 변화가 있는 대학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에 대해서 성적이나 이런 부분에 상위 탑 클래스를 유지하던 대학이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에 의해서 대학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보실 대학들은 경인, 서울, 진주, 춘천교대입니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시로 2월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게 나타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의 영향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의 미충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관내에 있는 춘천교대 같은 경우도 정시 2월 인원이 118명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수시 모집에서 정시로 2월된 인원으로 잡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쟁률입니다. 앞서 순서대로 상위 15개 대학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좀 눈에 띄는 대학들은 건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국외대, 서울에 있는 홍익대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표시된 5개 대학은 평균 경쟁률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상당 부분 높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대 같은 경우는 3년치, 지금 23년도만 돼 있지만 3년치 경쟁률만 보더라도 지금 7대1, 6대1을 넘기는 대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대 부분은 경쟁률을 꼭 확인하고 지원을 해주시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해가 가면 갈수록 좀 더 경쟁률이 강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시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에서도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중앙대 같은 경우 상당 부분 크게 아이들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점 국립대에 관한 경쟁률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점 국립대에서는 강원대, 경북대, 전북대, 충남, 충북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원수는 좀 줄긴 했지만 인원수가 좀 줄긴 했지만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크게 한 4대1 평균 4점대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수시에서 정시로 2월되는 인원들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강원대학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북대, 그리고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이렇게 있는데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서울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이렇게 소폭 상승하거나 6점대의 경쟁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교대입니다. 교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대 정원의 이슈와 함께 바른 관점에서 상당히 큰 이슈를 몰고 다니고 있는 대학입니다. 아무래도 앞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상위 클래스, 많은 높은 점수가 요구되는 학교였는데 요새는 많이 좀 추세가 좀 변하고 있는지라 잘 체크해 보면은 좋은 부분의 지원 전략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부분은 지금 경인, 대구, 부산, 서울, 전주, 청주, 춘천, 이화, 한국교원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당 부분 교대에 대한 수시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정시에서는 상당 부분 많은 2배에 가까운 경쟁률이 나타나게 된 대학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친구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다시 점수가 올라갔다. 그리고 커트라인이 올라가겠다라는 접근보다는 수시에서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월된 인원과 그리고 또 정시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대를 가기보다는 비슷한 수준의 대학보다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교대에 대한 선호도가 아이들한테 큰 작용을 하였고 실질 점수보다는 0.5에서 1등급 정도 낮은 학생들의 지원이 좀 되고 몰린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 출신 학교별 유형 비율입니다. 우선 상위 15개 대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 전형에 대한 부분만을 카운팅하였습니다.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자사고와 자공고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실시되는 2022 개정고입과정의 영향으로 올해 고입에서의 자사고의 경쟁률은 상당히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앞으로 자사고와 자공고가 가지고 있는 상위 15개 대학의 퍼센트는 소폭 또는 유의미한 숫자로 상승할 것이 예상됩니다. 또 과학고에 있는 0.59%는 1%가 안 되는 이유는 과학고는 그 자체가 정시나 이런 전형보다는 수시로 대학을 가는 목적의 대학이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적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정시 모집 출신 학교별 유형 비율 중에서 서울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는 정시 모집에서 121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약 56.8%, 약 57%에 육박하는 부분이 일반고 학생들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은 자사와 자공고, 자율형 학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정고시 끝에 있는 검정고시도 정시 모집 단위에서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의 변화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들의 아이들의 증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고나 외고, 예체고와 같은 특목고의 비율이 과거의 비율에서는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추세이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유의미한 숫자를 카운팅을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학교 알림이 전형 유형별에 대한 부분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 알림이가 아니라 대학 알림이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대학별 개별 공시 바로가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대해서 공시 정보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공시 정보를 치시면은 이렇게 지금 학교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위에 보시면은 4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 알림이에 모든 대학을 다 치시면은 하나하나씩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앞서 보였던 표는 상위 15개 대학을 이렇게 정리해서 나온 자료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년서부터 24년까지 3개년을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시게 되면은 화면상의 출력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은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별, 그래서 대학 알림이 대학 개별 공시 바로가기 4-자로 들어가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라는 거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은 정시 모집 출신 학교별
지역 정보 비율입니다. 아까는 학교에 대한 구분으로 나눴다면 여기는 지역 정보에 대한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 알림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우리가 여기에서 보야 하실 것은 특별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시가 전체 15개 대학 전체 평균에 대해서 39.9%, 약 40%가 특별시에서 아이들이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게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딱 다른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이 아닌 서울 지역 아이들이 약 서울의 상위 15개 대학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정시에 대한 준비 과정과 그리고 또 아이들에 대한 상담을 하실 때 좀 수치나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좀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챕터입니다. 2025학년도 정시 모집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이번 수능에 대한 응시 현황을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예상된 부분을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우선 졸업생의 비율이 이렇게 소폭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체 응시자 수 대비해서 상당 부분 졸업생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율로 따지면은 지금 23년도에는 31% 졸업생의 비율이 31%였고 올해는 최대 36%까지 예상이 된다라는 점을 좀 체크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역 아이들보다는 한 번 더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보는 졸업생에 대한 부분에 비교 우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수생들의 증가나 재수생들의 숫자는 항상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응시 현황입니다. 과목별 응시 현황을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확률과 통계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이과 교차전에 대한 부분의 영향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위권 대학에 대한 부분에 뭐 필수나 이런 부분 뒤에도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점수를 따고자 하거나 그리고 또 중상위권 학생들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차 지원을 위한 수능 선택은 상당 부분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능 응시 현황에서 탐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탐구 부분은 과학탐구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크게 많이 변화되는 부분은 크게 눈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탐에서의 사회문화 보면 사탐론과 같은 교차 지원에서의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연계열 교차 지원 학생이 선호하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문화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당 부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 있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과 같은 부분들은 같이 연장선상에 있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선택 비율이 나타난다는 것을 좀 체크해 주시면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제2 외국어에 대한 선택 비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과거 10년 전서부터 보면 아랍어에 대한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교 우위에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많이 선택을 하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비교 우위가 있지 않는 부분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랍어와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21년도서부터 보시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이제 제2외국어 선택을 통해서의 어떠한 탐구 영역 대체나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작아졌다라는 것을 이 비율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시 모집 변경 주요 15개 대학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건대서부터 성균관 내일 그룹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룹은 가나다 순이고 뭐 특정 성적과 그리고 레벨링에 대한 부분은 아니니 이 부분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반영 방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문 원투와 자연 원투, 원투로 해갖고 이 부분이 언어 중심과 수리 중심, 예체능 중심으로 좀 바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술되고 있는 점수 자체가 원에서 투에서 이제 각각에 좀 다르게 평가됐던 부분들이 언어 중심과 수리 중심 하나의 중심 계열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 응시 과목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문 자연인 경우 가산점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고려대는 다군에 학부대학 18명을 신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군에 배치가 돼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성적 반영 과목에 대한 제한과 폐지 그리고 모집 단위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부분으로 변화를 됐고요. 서강대는 가장 중요한 건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시켜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원의 특별 정원이나 정원의 특별 전형에서 우리가 강원적 아이들이 상당 부분 좀 늘어볼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는 다군의 융합 응용화학과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3번의 병합 표준점수 계열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문은 사탐 2개 선택 시 3%고 자연은 과탐 2개 선택 시 7%니까 원천적으로 교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대학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성대 같은 경우에는 유형을 A, B로 2개 유형으로 나뉘어서 자기가 가장 잘 나온 걸로 상위 선택하는 걸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숙명여대서부터 한양대입니다.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모집 예체능, 실기 실적인 음악대학 모집군이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되었다라는 점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상당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부담일 수도 있었죠. 자연계에서의 수학의 미적분과 기하 그리고 과탐 과목에 대한 것들을 폐지하였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연대가 나군으로 이동됐다라는 좀 말이 있는데 나군으로 이동된 거는 예체능, 예능 계열에서 음악학과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점은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 다군의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를 통해서 인문계열 22명, 자연계열 48명, 총 그래서 70명의 학생을 다시 선발하는 부분이 신설되었고요. 중앙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개년째 평균이 약 8대1이 8점대 경쟁률을 넘는 대학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체크를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 영역에 대한 가산점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미발표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발표가 되면 다시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상담하시는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양대는 다군에 신설된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를 60명 모집을 다군에 신설하였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성적의 활용 지표입니다.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에 따라서 대학들마다 상이하게 많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활용 지표는 대표적으로 표준 점수 100분위 그리고 표준 점수와 100분위 그다음 표준 점수 변표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 부분과 등급을 활용한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보았을 때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할 것들은 이렇게 4가지, 5가지 정도의 활용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등급을 사용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저 등급 같은 경우는 정말 뭐 표준 점수, 100분위, 원점수 이런 부분들이 체크되는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진짜 등급의 합으로 이런 부분으로 체크가 되니까 중하위권 학생들이 대한 정시 지원 전략으로 활용하시는 부분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탐구 영역 변환 표준 점수를 작년 기준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기 볼드체 채워져 있는 부분들은 발표된 점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어떻게 계산되었느냐 하면은 각 극간에서 65점, 만약 생윤호를 기준했을 때 65점의 최고극감과 그리고 다음에 이제 다음 표준 점수인 63점 사이를 빼고 나머지 극간 차이를 나눠주시면은 0.28666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 극간마다 0.286을 계속 더해 주시면은 여기 안에 자수가 채워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한 계산식이나 방법들은 이렇게 활용하셔서 이해를 하시면은 발표 전에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미리 어느 정도의 내용을 체크하실 수 있음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입니다. 대학별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은 선생님들도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시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예시안, 봤을 때 경희대학교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으로 나눴을 때 반영 비율은 각각 이렇게 35, 20, 30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을 과목별 가중치를 확인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반영 비율은 실질 반영률은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것들이 계산상 나타나게 되고요. 사실 일일이 다 계산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감자바나 이런 부분들의 계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시군별 지금 수학 학정 필수 지정 대학입니다. 24학년도에 비해서 25학년도의 대학들이 상당히 좀 많아짐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달라진 것들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구 영역 같은 경우 보시면은 미적분과 기하에서 가탐을 선택하는 부분들이 19개 대학에서 32개 대학으로 좀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좀 체크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산점입니다. 수학 영역에서 이제 가산점에 대한 반영 영역인데요. 가산점에 대한 반영 영역은 이렇게 자연계열 일부죠. 강원대 같은 경우는 일부 자연계열의 대다수가 이렇게 미적분과 기하의 100분 10%를 가산점으로 주고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반영 방법에서는 100분위 그리고 또 표준 점수에 대한 부분으로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산점을 주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해당되지 않는 과가 있다라는 것들은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탐구 영역의 가산점 반영 대학들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분위, 그 다음에 표준 점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일정 퍼센트를 가지고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과목에 대해, 모든 과에 대해서 가산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제외되는 학과, 학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하나하나씩 체크해 주셔서 점수에 대한 부분을 검증해 주시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산점 반영대학의 탐구 영역을 서울소재대학과 그리고 또 거점 국립대학으로 좀 나눠보았습니다. 우선은 성신여대 같은 경우 한 과목당 100분 10%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 자연계열에서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지원하는 여대이다 보니까 과탐에 대해서 조금 더 성적이 좀 잘 나온 학생이라면 적극적으로 이런 상위 100분 10%의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을 좀 한번 고려해 줄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저희 강원 지역에 있는 강원대학교의 이제 1캠퍼스, 2캠퍼스에 따라서 보시면은 1캠퍼스에서는 사회탐구 10% 그리고 과학탐구 10%가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지원율이 4점대 지원율을 보이고 있지만 정시로 2월 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3, 4등급 아이들의 다양한 안전의 지원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강원대학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신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 영역에 대한 반영 방법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등급 때만 제공이 되고요. 영어 영역은 대학별로 반영 방법이 상당히 다릅니다.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있는 반면에 감점 또는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 같은 경우 보면은 눈여겨보실 경우는 서울교대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점이나 가산점 없이 최소 기준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감점과 가산점에 대한 부분을 좀 비율을 적용하는 반영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감점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는 가톨릭대가 일부 되고 가산점은 이화여대에서 예체능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아무래도 예체능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 영역을 제외한 국어, 영어, 탐구 계열을 많이 지원하고 그걸로 전략적으로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부분의 것을 가산점으로 주로 체크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영역에 따른 실질적인 차이에 따른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개 대학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등급별 환산 점수를 하고 있는 서울대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희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인문에서는 영어 환산 점수를 0.5점씩 해서 2등급 0.5, 3등급에 2점, 4점, 6점, 8점의 감점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를 이렇게 그로 1, 2, 3등급으로 똑같은 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영어의 등급이 달랐을 경우 점수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명목상 차이와 실질 점수의 차이가 그닥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서울대에서는 감점,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영어 환산 점수에 대한 감점은 정확하게 명목상 실질 점수 차가 그렇게 크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산출 점수에 대한 부분으로 적용하셔서 상담과 그룹 지원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등급별 환산 점수의 반영 비율을 더한 점수이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명목상 차이와 실질 점수의 차이가 조금 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1등급과 2등급의 명목상 차이는 2점에 대해서 마이너스 2점에 대한 차이지만 실질 반영 비율에 대한 부분의 점수값을 놓았을 때 공식을 놓았을 때 실질 차이는 4점이 아니라 2.4점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영어의 경우 3등급의 경우 명목상 차이는 8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8점의 차이를 보고 있지만 2등급과 8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차이는 4.8, 그 2배 이상의 차이로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점수의 차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일이 계산 하실 때 좀 불편함이 있으니 대학의 입학처에 대한 점수나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는 방식을 사이트를 좀 활용하신다면은 좀 더 정확한 값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사 영역 반영 방법입니다. 한국사 영역은 대부분 가산점에 대한 부분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점 부분들도 나와 있으나 가산점이 조금 더 많이 선택된 대학들이 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어 영역과 마찬가지로 서울교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다시 말해서 한국사 최저 반영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가산점 주는 대학들은 가톨릭대, 대학의 일부, 그 다음에 고려대, 가운데 이렇게 있고 감점에서는 건국대, 경기대가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사 영역에 대해서 감점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 조치 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은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수시 전형에서도 학교 폭력은 이제 내는 서류에 따라서 입학 사정관들의 정성적 평가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올해서부터는 정량적으로 이제 의무화시키는 과정들의 과도기적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1호서부터 9호까지 각각의 감점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점수나 감점 폭이 적다라고 좀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정량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수능에서의 부분의 성격으로 보았을 때 상위권, 중상위권 대학 이상에 지원하는 학생들한테는 0.1점이 그 합격의 당락을 좌지우지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 폭력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1점이 됐건 0.5점이 되었건 그리고 또 2%의 감점이 되었건 이런 부분들은 심각한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니 지원 시에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서류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학생들의 지원에 상담해 주시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15교대 말고 교대 같은 경우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전주교대 같은 경우는 1호에서 마이너스 80점입니다. 전주교대 같은 경우는 아예 1호서부터 이제 지원 제한을 걸겠다라는 의지로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 교대에서의 이런 반영 방법들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될 부분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직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성적인 측면이 강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 조치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큰 학생들에게 수시,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에서도 상당한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점 국립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강원대 학교는 올해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런데 경북대나 부산대 같은 경우, 그리고 전북대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감점 폭이 1호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이나 여러 가지 방역 방법은 내년서부터는 조금 더 강화될 예정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상담하실 때 점수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조치 사항에 대한 감점 포인트도 계산을 한번 체크를 해 주셔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의 이해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저는 진학전문지원관 조병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